자, 이 경남 양산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 갑자기 목이 찌릿하더니 알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 웬 남성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 경남 양산의 한 도로입니다. 지금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 뒤를 이 가방을 맨 남성이 따라갑니다. 자, 여성이 한 곳은 버스 정류장이었고 남성은 뒷길로 사라지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그 남성이 버스 정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려나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성 쪽으로 팔을 쭉 뻗었고 여성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자 이 남성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자, 일단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네, 일단은 이제 대낮에 그것도 사람이 그렇게 많은 버스 정류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가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남성이 가져다 댄 것은 바로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50대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남편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한 남성이 갑자기 이 여성한테 다가가더니 팔을 이렇게 뻗어서 전기 충격기를 목에 갖다 대고 그다음에 바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충격기가 근데 매우 세게 이제 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여성이 뭐 의식을 잃었다거나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남성은 여성의 목에 2번이나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댔고 그리고 당시 이렇게 당했던 여성은 몸이 덜덜 떨렸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니까요. 정류장에 두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대낮에 사람 많은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정말 충격적인데 자, 이 게다가 이 도로에서부터 이 피해자를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두 사람이 뭐 아는 사이인가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고요. 그리고 혹시 도로나 정류장에서 그럼 갈등이라도 있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런데 피해 여성에 따르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처음 본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혹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기도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 일면식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그냥 아무나 노린 그런 범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그럼 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한 겁니까? 그리고 뭐 전기 충격기를 왜 쓴 거예요? 이유가 너무 황당한데요. 예. 이걸 실제로 사람한테 써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이유죠. 이 경찰에 붙잡힌 남성,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말에 이 사람 진술에 의하면 호신용으로 전기 충격기를 구매해서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걸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썼다는 게 그것도 목을 겨냥해서 했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전기 충격기 호신용 이 허가 없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저도 소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기만 해도 불꽃이 튀고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한테 실제로 써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작동만 시켜봐도 굉장히 놀랄 수 있는 건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피해 여성 지금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온몸이 떨리고 또 얼굴이 붓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랬다? 아, 이게 말이 되는 변명입니까? 아니, 정 궁금하면 자기 몸을 한번 실험을 해보지. 그리고 또 뭐 가방에서 다른 물건도 나왔다고요?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40대 남성은 범행 직후 바로 현장을 떴죠. 예. 인근 마트로 향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인근 마트에 가서 이 4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 문제는 이 전기 충격기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인근에 있던 직원이 다리 쪽, 그 40대 남성의 다리 쪽을 가리키니까 그 밑에 보니까 양말 안에 전기 충격기를 숨겨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발각되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남성이 이제 가방을 메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 안에 당구공을 스타킹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걸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는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남성은 이걸 호신용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누군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40대 남성이 뭐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보려고 그랬다. 사람한테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 지금 당구공도 뭔가 다른 쪽에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전기 충격기를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그냥 갖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에 이런 흉흉한 사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이제 호신용품을 찾고 계십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호신용품이 지금 보신 이런 사건처럼 범죄에 오히려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신림동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의자 최윤종이 결국에는 호신용으로 구매했던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폭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역시도 이제 호신용품으로 이 남성이 사실은 전기충격기를 그런 용도로 구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범행에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기충격기 같은 호신용품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거를 아무나 소지해도 되는지, 그리고 허가가 없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전기충격기는 전압에 따라 일단 나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충격기 전압이 낮은 경우에는 허가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근데 반면 이 남성이 가지고 있었던 전기충격기는 전압이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압이 높은 전기충격기는 결국에는 관할 경찰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허가를 받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구매한 총포사가 대신 허가를 받아주기도 하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남성이 전기충격기를 구매한 총포사가 대신해서 허가를 받아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총포사에서 대신 허가를 받아준다? 이거 좀 허술한 거 아닌가요? 일단 전기 충격기 소지하려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 신체 검사와 이 범죄 경력 조회를 해보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일반인도 비교적 손쉽게 이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고 서류 심사만 사실상 진행하다 보니까 보통은 구매한 총포사에서 수수료를 받고 절차를 대행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전력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사실 다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총포 소지를 허가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뭐 입원 전력 같은 게 없다고 하면 생각보다 쉽게 또 소지 허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161개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중에 60개 정도, 이 치매를 포함한 60개 정도는 조회를 하는데요. 망상장애를 포함한 90개 정도는 지금 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허가 당시에는 결격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남성은 특수상해와 총포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고, 지금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인데요. 지금 범행 수법이 상당히 대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또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